네, 지금부터 제3주차 복신 문화사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고대 이집트 복식의 가장 대표적인 크리트 시대 복식에 대해서 수업을 할 건데요. 크리트 복식을 고대 복식 중에서 굳이 선택한 이유를 아마도 제가 앞전 시기에 한번 설명을 한 적이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만, 여기 제목을 보면은 입체적 실루엣을 표현한 크리트 시대의 복식이라는 용어로 제가 지금 제목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직접 여러분들의 자료를 만들 때도 마찬가지인데요. 어떤 특정 시기의 복식에 대한 제목을 주고, 그 다음 입체적 실루엣을 표현한 이런 식으로 이제 일종의 부제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런 부제를 주게 되면은 그 시대의 이제 제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더 이제 명확하게 제목에서부터 표현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좀 표현을 하는 방법이 괜찮을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제가 초기에 그 고대 복식이라 하면 이제 서양복에 있어서 가장 기본을 차지하는 그런 복식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지금으로부터 가장 오래전의 복식을 다루는 내용이기 때문에 연도로 봤을 때 기원 전에 어떤 그런 시기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과연 그런 시기에 의복의 기본형을 보면 가장 먼저 발전한 그러한 드레이퍼리형이 아마도 발전을 했을 것인데, 지금 여기에 제목을 보면 입체적 실루엣을 표현했다라는 얘기는 사람의 몸이 이제 입체적으로 생겼다고 가정을 하면 그 사람 몸에 맞게 어떠한 그러한 옷을 만들어 입을 수 있었던 그러한 유일한 시기가 고대 중에서는 크리트 시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집트와 크리트, 그 다음 고대를 그리스 로마의 복식을 이렇게 설명을 할 건데, 여기에서 보는 것처럼 동시대에 오버랩이 되는 그러한 시기인 이집트, 이전에 했던 이집트 시대와 오늘 수업을 하게 되는 크리트 시대의 복식의 차이가 극명하게 나타난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비교하기 위해서 특별히 크리트 시대의 복식을 좀 더 중점적으로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조금 더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기 이전에 여기에 지금 보면은 리뷰라고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 여러분들이 수업을 하고 보내준 그런 과제에 대한 리뷰를 잠시 좀 하고 시작을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어느 학생인지 제가 이름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보내준 파일들을 열어서 중간중간에 이제 좀 좋은 사례들 위주로 이렇게 이제 뽑아서 여러분들한테 이제 소개를 드리고자 합니다. 아마 지난번 과제의 1번 과제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집트 시대의 복식이 왜 드레이퍼리형을 굳이 유지를 하고 있었을까에 대한 여러분들의 이제 의견을 물었는데, 여기 이제 답을 뜨겁고 건조한 기후가 1번이다. 이렇게 이 친구가 얘기를 해줬고요. 그래서 감싸거나 걸쳐 입는 그런 드레이퍼리형을 입고 다녔다. 근데 이제 여기까지가 아마 거의 대부분 친구들의 답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서 한 걸음 더 좀 더 이제 나아가서 드레이프의 다양한 길이와 장식으로 신분과 권력을 과시하기도 했다라는 이 얘기가, 글쎄요, 지난번 이제 로잉 크로스라는 것이 가장 기본 복식으로 이제 소개가 됐는데, 그 로잉 크로스 중에서 또 길이가 좀 길고, 그 다음 특별히 왕이 입는 것은 주름의 표현이 아주 섬세하게 되어 있는 갈라 스커트까지가 있었다라는 이런 이제 설명을 드렸는데, 당연히 이제 이런 드레이프의 다양한 길이나 혹은 양이나 장식 이런 것들, 특히 왕이나 이런 사람들이 자기의 권력을 표현하기 위해서 했던 그런 뱃머리라든지 독수리, 그 다음에 도리깨를 양손에 쥐고 그렇게 이제 지팡이를 갖고 있고, 그 다음 또 화려한 왕관을 쓰고 있고, 이런 것들이 하층민의 어떤 그러한 그 복식과는 완전히 상반되는
그런 권력과 신분을 표시하기 위한 어떤 그런 복식으로 사용되었다라는 것까지가 이렇게 연결이 되어서 저도 깜짝 놀란 그런 답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제 제가 수업을 한 내용에서 본인이 조금 더 발전적인 내용으로까지 이런 시기에 대한 공부가 좀 이루어진 학생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그 다음 복식을 한번 살펴보면요, 마지막 문제가 되겠죠. 고대 이집트 복식의 현대 패션의 사례가 어떤 것이 있느냐. 뭐 이렇게 딱 봤을 때 옷만 봐도 혹여 샤넬 컬렉션이 아닌가라는 제가 짐작을 하게 됩니다만은, 이제 이러한 그 고대 복식이 현대에 어떻게 영향을 미쳤느냐, 혹은 현대 복식을 봤을 때 이제 고대에 어떤 복식이 생각이 나느냐, 이렇게 뭐 연관지어서 설명을 할 수가 있겠는데요. 이런 사례들을 특정 컬렉션이나 이런 것들에서 아주 정확하게 잘 집어냈다라는 거. 그래서 이제 복식은 사실은 좀 더 심플한 스타일로 되어 있으나 여기에 화려하게 장식을 한 이러한 것들이 고대 복식에서 볼 수 있는 어떤 그러한 현상을 컬렉션에서 좀 재현해 놓은 그런 것들.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조금만 아쉬운 점을 좀 얘기를 하자면, 저도 궁금해요. 이 컬렉션이 누구의 컬렉션이며 언제적 컬렉션이었는데 그때 왜 특히 이러한 그 이집트 시대의 복식이 이 컬렉션에 적용이 됐을까라는 그런 의문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밑에다가 이러한 컬렉션의 출처라든지 이런 것들을 표현해 주면은 훨씬 더 좋지 않았을까. 자료는 아주 좋은 자료를 잘 찾은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그 다음 한번 보면요, 이것도 똑같이 이제 4번 문항인데, 이 친구도 컬렉션을 되게 잘 찾은 것 같아요. 정확하게, 완전히 완벽하게 이집트 시대의 복식을 적용해 놓은 그러한 현대 복식을 잘 찾았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는 조금 더 발전해서 조금 더 명칭적인 설명이라든지 로잉 크로스의 형태를 좀 따온 것 같다, 혹은 드레스인데 뭐 장신구, 특히 바쉬움 똑같죠, 이런 거, 그러한 것들이 이집트의 그것과 좀 유사하다. 혹은 이제 요 그림을 한번 보면은요, 여기 같은 경우는 이집트 시대의 어떤 벽화라든지 이 사람들의 그림이라든지 이런 데서 본뜬 것을 문양화시켜서 이렇게 외형의 옷은 현대적인 그러한 외형을 따르고 있으나 그 안에 표현된 문양이 상당히 이집트의 그것들과 유사하게 해서 이렇게 표현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죠. 그래서 개인적인 여러분들의 견해나 그런 것들을 밑에다가 복식의 명칭과 함께 간단하게라도 이렇게 설명을 좀 더 부가적으로 해주면은 훨씬 여러분들 자료로서 좀 더 가치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를 한번 보면요, 이제 이 친구 같은 경우는 표현해 놓은 것들이 이제 고대의 어떤 그러한 그림과 사진과 그것이 현대에 이렇게 적용이 된 것 같다. 그래서 고대의 것과 현대의 것을 양쪽으로 이렇게 표현을 해줌으로써 이것이 여기에서 유래된 것 같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표현이 된 것 같아요. 아마도 이게 이제 어느 자료에 이렇게 되어 있었는지, 아니면 본인이 정말 이걸 이렇게 찾았는지, 아마도 글쎄요.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은 이제 이집트인들의 짙은 눈 화장, 알렉산더 맥퀸의 어떤 그런 컬렉션인데 2007년 FW 파리에서 했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해줌으로써 이 자료에 대한 좀 더 신빙성 아니면 명확한 것들을 볼 수가 있어서, 예를 들어서 이제 여기 컬렉션 전체를 여러분들이 보고자 한다면 이렇게 이제 출처가 이렇게 정확하게 나와 있을 경우에는 이것들을 뭐 유튜브나 이런 것들에서 정확하게 찾아서 볼 수 있다라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상당히 유리하겠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갖다 쓰거나 했는 그런 자료들도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여러분 것으로 이렇게 완벽하게 소화를 하기 위해서는 조금 더 이제 새로운 자료들을 한번 찾아본다든지 우리 책이라든지 이런 데서 이렇게 비슷한 것들을 한번 이렇게 찾아서 직접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면은 그게 완전히 이제 완벽한 여러분들의 자료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표현하는 방법들을 제가 여러 가지들을 이제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는 거고요. 이것도 이제 앞 페이지의 내용들과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집트의 클라푸트라는 어떤 그런 쓰개형인데, 그것과 그 다음 파슘이라는 거, 눈 화장 이런 것들이 지금 컬렉션에서 이렇게 유사하게 적용이 되어서 사실은 그대로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이것도 보면은. 그 다음에 이제 이집트 고분 벽화를 표현한 그런 드레스다. 이렇게 해서 여기 보면은 문양으로서 이렇게 표현한 그런 내용이 있는데, 존 갈리아노 이제 2004년 FWSS 컬렉션에서 이제 소개되고 있다라는 것을 이렇게 정확하게 이제 표현을 해주고 있죠. 이거는 보니까 CD라는 거 보니까 이제 크리스찬 디올 컬렉션인가요? 이것도 역시 그러니까 크리스찬 디올 컬렉션을 직접 만든 존 갈리아노의 쇼에서 볼 수 있다라는 이런 얘기겠네요. 왜 크리스찬 디올 컬렉션인데요? 존 갈리아노가 여기에 보면은 존 갈리아노가 디자이너로 나올까요? 자, 여기서 돌발 퀴즈. 이미 알고 있는 학생들도 있겠지만 왜 디올 컬렉션의 디자이너가 존 갈리아노일까요? 자, 요거에 대해서 이미 아는 친구들도 한번 다시 정리를 해서 언급을 해 주시고요. 모르는 친구들은 요번 기회에, 혹여 모르는 친구들은 요번 기회에 돌발 퀴즈를 한번 알아봄으로써 이게 왜 이런 현상이 생기는지를 한번 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그 크리트 시대의 사회 문화적 배경에 대한 것들을 이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차 언급을 하겠지만 복식사를 연구하는 데 있어서 의복이라는 그런 것이 단순히 옷의 존재로만 가치를 표현하는 것이 아니고 그 옷을 입고 있는 그 인간이 살고 있는 그런 여러 가지 환경적인 요인, 특히 사회문화적인 배경과 아주 밀접한 연관관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복식사, 역사에 관한, 의복의 역사에 관한 내용을 할 때는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그때의 기후 환경과 그 다음 그때의 시기가 언제였냐 하는 이런 것들이 가장 중요한 환경적 요인에 해당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인식을 좀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선 역사를 한번 살펴보면 기원전 약 3000년에서 약 1100년,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 잠시 살펴본 이집트 시대가 3400년에서 기원전 525년인가 그 정도 되죠. 그러면은 거의 이 크리트와 이집트는 동시대에 오버랩이 되는 고대 복식, 고대 시대에 오버랩이 되는 그런 시기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의복의 기본형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그러한 지리 및 기후를 한번 살펴보면은요. 이게 이제 이 그림이 저도 사실은 찾다가 못 찾아서 결국은 이것이 가장 좋은 자료가 될 것 같아서 우리가 교재로 쓰고 있는 책 안쪽 페이지에 보면은, 표지랑 연결되어 있는 안쪽 페이지에 보면은 이 그림이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고대 시대의 지도가 간략하게.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한 이집트는 여기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그 다음 나일강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 이쪽 그 오늘날의 북아프리카 대륙에 이제 연해 있는 지역이라고 보면은, 오늘 우리가 하게 되는 이 크리트는 지리적인 위치로 봤을 때, 자, 여기에 흰 부분에 해당하는 겁니다. 크리트라고 이렇게 적혀져 있는 요 흰 부분에 해당되는 것인데, 이 옆이 에게해가 이렇게 또 표시가 되어 있죠. 그래서 이집트랑의 어떤 그런 관계에서 봤을 때도 상당히 가까운 그런 거리에 있고, 우리한테 이제 우리가 소개하는 그런 그리스와 로마의 인접한, 그래서 요렇게 이제 전체적으로 인접국에 이제 있는, 그래서 유럽 문명의 어떤 태동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어 있는 우리가 나라들을 이제 고대 복식으로 묶어서 그렇게 아마 설명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들과 다르게 이집트는 이제 오늘날 아프리카 대륙에 이렇게 포함이 되어 있고요. 이쪽에 이제 이탈리아 반도나 뭐 여기 그리스 같은 경우는 오늘날 유럽에 해당되는 이런 지역에 대륙에 접해져 있고 해안가를 끼고 있는 그런 지리적인 위치를 갖고 있는데, 크리트는 보시다시피 이렇게 에게해, 지중해가 뭐 이렇게 만나는 이 에게해 아래쪽에 보면은 여기에 섬나라, 유일한 대륙과 접해져 있지 않은 섬나라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섬이라는 것은 자기들만이 가지는 어떤 그런 독특한 문화, 이런 것들이 사실은 많이 이렇게 표현이 될 수 있는 지리적인 위치를 갖고 있으면서, 이때 시대는 오늘날처럼 어떤 그런 뭐 교통이라든지 항만 시설 이런 것들은 아니겠죠. 그래서 이제 나라와 나라 간에 이렇게 오고 갈 때 배편으로 이렇게 이용을 할 때 이런 크리트 섬을 경유해서 갈 수 있는 그러한 경유지로서의 어떤 역할을 크리트가 또 그때 당시에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 자연적 주변에 있는 이런 다른 나라들의 어떤 그런 문화라든지 문물을 쉽게 받아들이면서 또 그것을 자기네들 나름대로의 어떤 방법으로 발전을 시킬 수 있는 그러한 좀 독특한 어떤 지리적인 위치를 갖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잘 살펴보면은 여기에 이제 크리트의 기후는 지중해성 기후다라고 얘기를 해서, 이 지중해성 기후의 특징이 뭐냐? 여름은 길고 맑은 날씨를 유지하면서 겨울 또한 또 온화한 그런 날씨를 유지한다고 해서 지중해성 여러 가지 뭐 과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작물이 이제 표현이 되는데, 자, 뒤에 보면은 경제라고 해서 뭔가를 뭐 만들어내는 이런 것보다는 아열대 과일을 재배하거나 혹은 조금 더 특징적인 것이 여기에서는 이러한 청동기 제품이라든지 직물이나 바느질 방법이 발달했다는 것이 다른 나라에 없는 하나의 큰 특징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 여기 빨간색으로 표현된 직물과 바느질 방법이 발달이 되었다 하는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내용인데요. 잠깐 앞에서 제목에서 언급했다시피 입체적인 실루엣을 가지게 된다라는 이 크리트 복식에 가장 큰 공헌을 한 그런 기술적인 부분이 바느질법이 이때는 어찌됐든 발달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몸에 맞게 옷을 만들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법인 이제 이런 그 바느질법이 생겨났다라는 거, 이것이 중요한 그 어떤 하나의 특징으로 지금 여기 표현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 종교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다산과 풍요를 이거는 이제 이집트의 어떤 그러한 부분과 좀 많이 유사하고 흡사하다고 할 수가 있는데, 자, 여기에서 또 하나 이집트의 것과 조금 더 차이가 나는 것이 뭐냐? 이집트는 완전한 남자 중심의 부계 사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크리트는 뭐 섬 지역이어서 그럴까요? 뭐 예를 들면 우리나라 이제 제주도 같은 경우도 남자들이 주로 이제 배를 타고 어디 뭐 고기를 잡으러 나간다든지, 그래서 자연재해 때문에 살아들어오지 못해서 여자들의 어떤 생활력이 되게 옛날부터 강하고 뭐 이런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모성이 좀 더 강하게, 이렇게 여성의 기질이 좀 더 강하게 이렇게 뭐 표현이 된다고도 얘기를 하는데, 여기에도 보면은 어떤 권력의 중심에 남자보다는 여자가 표현된 경우가 많은 그런 유물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모계 사회다라는 것이 이제 이집트와 좀 상반되는 어떤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예술에서 보면은 특별히 많은 어떤 그런 예술 작품이나 이런 것들이 이 크리트 문화에는 그렇게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소개되는 그런 건축물이
아래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크노소스 궁전이라는 거, 요즘 크노소스 궁전이라는, 요즘도 가면 뭐 이런 흔적이 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런 건축물에서 그때 당시에 예술 작품이나 벽화 특히 이런 것들을 많이 볼 수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크리트다운 특징을 설명하는 예술의 특징이 뭐냐면은 생명감 있고 약동적인 표현 방식, 약동적이다. 그러니까 좀 더 움직임이 있고 그러한 어떤 표현 방법이다. 그 다음에 또 이제 하나의 특징이 선명한 색채 감각이 있다라고 표현을 했기 때문에 이집트와 이제 자꾸 비교를 하는 그런 이제 방법인데요. 이집트는 약간 부동적이고, 그 다음에 좀 기하학적이며, 그 다음에 자기들의 주관이 가장 중요한 어떤 그런 표현 수단으로서 자연물을 표현을 했다면, 거기에 반해서 크리트는 좀 더 생명감 있고 운동감이 있다고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집트가 직선적인 표현 방법이 많다면 크리트는 약간 곡선의 방법이 많아서 훨씬 더 약동적이고 율동감 있는 그런 표현 방법으로 다가온다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색깔을 쓰는 데 있어서도 이 사람들이 늘 보게 되는 어떤 자연의 색인 그러한 뭐 블루, 바다 색깔 같은 그런 블루가 많이 사용이 되면서, 또 노란색 같은 경우 이런 것들도 많이 사용이 되고, 또 눈에 좀 두드러지는 그런 화려한 색채 감각 같은 것들이 많이 표현이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밑에 그림을 보면은 곡선적 자연을 표현함에 있어서 자연 그대로의 어떤 곡선적인 표현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이제 약간 붉은색 계열의 이런 색과 노란색 계열의 이런 색들이 어우러져서 좀 더 선명하고 명확한 색채 감각을 표현한다라는 그러한 특징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를 한번 다시 또 보겠습니다. 사람을 그린 것인지 여신을 그린 것인지 뭐 불분명한데요. 일단은 이 사람들의 지금 머리에 어떤 웨이브를 보면은요, 상당히 이렇게 율동감 있게, 이게 이렇게 딱 당겼다가 이렇게 놓으면은 좌르르 말려 올라갈 것 같은 그런 탄력성 있는 그런 웨이브를 여기다 지금 표현을 해놓은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색깔은 이제 아까 앞서 설명했던 그러한 이 사람들이 주로 사용하는 색의 대비가 좀 더 명확한 그런 선명한 색채 감각과, 그 다음 머리 쪽 부분을 보면은 아주 화려하게 장식을 하고 있는 그런 장면을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새로운 운동감의 표현 방법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말인지 손지, 소가 아닐까요? 말인가요? 소가 아닐까요? 꼬리를 보니까 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소가 이제 뭐 거의 뭐 투를 하는 것처럼 이렇게 막 날뛰는 모습인데, 자, 거기에서 이렇게 위에 있는 사람의 모습이죠. 이 사람의 이렇게 격렬한 모습을 보면은 아주 상당히 운동감 있는 그런 표현 방법을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벽화에 그려진 그림을 보면은 이렇게 남자들이 착용하고 있는 이런 옷의 어떤 형태, 이런 것들도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이제 그 다음에 조금 더 이제 디테일하게 표현된 그림들을 한번 보면, 이것도 역시 크노소스 궁전에 그려진 그림의 이제 일부예요. 그래서 남자들이 착용하고 있는, 거의 이것도 로잉 크로스라는, 이집트의 남자들이 입었던, 남녀 같이 입었던 그런 로잉 크로스라는 것과 유사한 형태예요. 근데 이제 여기에서 보면은 이런 문양이라든지, 그 다음에 항아리에 이렇게 그려진 그림이라든지, 이 벽에 그려진 이런 것들이 이집트의 것보다는 상당히 곡선적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항아리에 그려진 그림이죠. 물고기 두 마리가 바닷속에서 서로 꼬리를 물고 이렇게 움직이는 듯한 어떤 그런 모습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그 다음 이제 여기네요. 복식의 개요에 대한 부분을 이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모든 이 복식사에서 이제 복식에 대한 것들을 구체적으로 언급하기 이전에 여러분들 그 교재를 보면은요, 복식의 개요라는 것으로 이렇게 정리가 좀 되어 있습니다. 짧게 그 시대를 축약해 놓은 듯한 어떤 그러한 부분에 대한 설명인데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정리를 해서 이렇게 표현을 해봤더니 어떻게 정리를 할 수가 있느냐. 크리트의 복식의 특징은 입체적인 실루엣이다 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입체적인 실루엣. 앞서 잠깐 설명을 해드렸습니다만 사람의 몸이 직선이 아닌 모든 부분이 곡선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곡선으로 된 사람의 인체에 밀착되는 형태의 옷을 만들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때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필요했던 것이 과연 뭐였느냐? 바느질. 이제 천을 사람 몸에 맞게끔 자를 수도 있어야 되고요. 그 잘라놓은 것을 바느질이라는 것을 통해서 입체적으로 몸에 꼭 밀착되는 그런 옷을 만들 수 있었다. 그래서 유일하게 고대 복식에 있어서 입체적인 실루엣이 보여지는 그러한 나라가 크리트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주 특징적인 어떤 그러한 그 형태로 지금 고대에서 유일하게 입체적인 실루엣. 왜 입체적인 실루엣은 가능했다? 이때는 바느질법이 다른 나라들과 다르게 발전을 했기 때문에 입체적인 실루엣이 생겨날 수 있었다라는 것이 이 크리트 복식의 전반적인 것들을 얘기할 때 가장 특징적인 내용이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크리트 시대의 남자와 여자의 복식으로 구분해서 복식의 종류가 어떤 것들이 있었느냐로 이제 크리트 복식의 특징을 마무리를 할 건데요. 남자는 이집트와 똑같이 로인 크로스라는 것을 입었다. 근데 이제 관로를 보면은 이 로인 크로스를 이집트 시대는 허리에 둘러서 끈이나 이런 것들로 묶어서 입었다면 이 크리트 시대에는 좀 더 발전된 형태의 로인 크로스가 있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집트의 방식과 유사하게 입는 방식도 있었겠지만 여러분들 요즘 이제 우리나라에서 뭐 하고 있는 전통 민속놀이라고 하죠. 뭐냐면 씨름이에요. 씨름에 이제 필수적인 요소가 뭐냐면은 삿발을 이렇게 두르게 되잖아요. 그런 긴 천을 이렇게 다리 사이로 이렇게 이렇게 매서 하는 그런 삿발 유형과 비슷한 형태로 이때 시대는 로잉 크로스를 입었다고도 합니다. 그다음 삼각형이나 어떤 그런 형태를 앞판 뒷판을 따로 해서 붙여서 입는 일명 타잔 팬티라고 하죠. 그런 식으로 착용한 것도 있다고 해서 다양한 형태로 착용한 로잉 크로스, 남자들의 로잉 크로스가 볼 수 있다. 이 얘기고요. 여자들의 복식이 곧 뭘 얘기하느냐. 자, 이렇게 제가 그림을 좀 그려야 될 것 같아요. 크리트 복식의 특징을 얘기함에 있어서 입체적인 실루엣이라는 것은 크리트가 북의 사회가 아니고 목의 사회였기 때문에 여자의 복식을 중점적으로 표현한 그런 말이다. 그래서 그 여자의 복식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느냐 하는 것을 살펴볼 때 블라우스, 스커트, 에이프런, 벨트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통해서 입체적인 실루엣을 표현했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 그러면 오늘날 우리가 입는 그 블라우스냐, 오늘날 우리가 입는 그러한 스커트가 아니면은 에이프런은 뭐예요? 앞치마죠. 콘셉트 벨트라는 건 뭐죠? 허리를 꽉 조이게 하는 넓은 벨트를 콘셉트 벨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명칭으로는 지금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때 시대에 다른 이집트라든지 그리스나 로마의 어떤 그런 복식과는 좀 더 차별화가 되는 블라우스, 스커트, 에이프런, 콜셋 벨트라는 이러한 여성복의 조합들이 있어서 분명히 다른 어떤 형체적인 특징을 가질 것이다 라는 것까지만 우리가 복식의 개요에서 일단 짚고 넘어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제가 이제 수업을 자꾸 하다가 보니까요, 평상시 여러분들이랑 대면 수업할 때처럼 자꾸 이제
목소리가 좀 커질 수도 있고요. 아니면 말의 속도가 조금 빨라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이제 음성 녹화를 통해서 제가 사실은 이게 화상 녹화도 되는데 얼굴도 나올 수는 있는데요. 제 얼굴이 이렇게 화면에 나오면 여러분들이 너무 부담스러울 것 같아서 제가 일부러 얼굴은 빼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음성만 나오도록. 그래서 지금 이렇게 나오는 음성이 저를 다 표현해 주는 게 절대 아니라는 것을 알고 대면 수업을 기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이제 복식의 세부적인 종류와 형태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이것도 표현을 해야 되겠네요. 자, 여기서부터 이까지가 아까 이거는 누구의 복식이라고요? 여자의 복식이고요. 요것만 유일하게 남자의 가장 주된 복식이었을 것이다. 그러면 혹시 학생들 중에 로잉 크로스는 주로 남자만 입었느냐? 여자도 물론 입었겠죠. 이때는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여기에 표현되는 이런 모든 복식은요. 그래도 그때 시대에 아주 상류계층에 있는 사람들의 복식을 이해를 하고 있다. 그 상류계층에 있는 사람들의 복식을 주로 보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왜냐? 그 하위 계층에 있는 사람, 하류층이라든지 혹은 뭐 우리가 노예로 부르는 그런 사람들은요. 어떤 이러한 형식의 복식조차도 사실은 하기가 너무나도 힘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의 복식을 가지고 뭔가 그 시대의 특징적인 복식이라고 언급하는 게 너무 부족했기 때문에 그나마 벽에 표현되거나 뭐 이집트의 뭐 피라미드를 열었을 때 거기에서 좀 색다르게 자꾸 이렇게 쏟아져 나오는 그런 유물들을 통해서 봤을 때 표현되는 그런 복식들은 거의 고대 시대의 복식들은 상류 계층이나 아니면은 왕족 이런 계층의 복식이 대부분이다 라는 것을 이해를 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남자 복식의 로잉 크로스라는 것은 짧은 스커트나 바지 형태, 이게 이제 우리가 앞에 설명했던 그런 각의 바지형의 그런 것이 아니고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긴 끈을 가지고 뭐 이렇게 다리 가랭이 사이로 이렇게 걸쳐서 입는 그러한 형태로 이해를 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남자들도 역시 금속이나 가죽의 넓은 벨트를 착용해서 입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네요. 그렇다고 이제 여자들의 복식과 유사하게 그렇게 남자들의 복식이 막 아주 몸의 곡선을 극단적으로 표현한 그러한 그 입체형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남자들도 이러한 넓은 벨트를 착용했다라는 것이 나온다고 합니다. 자, 이제 중점적으로 입체적인 실루엣을 표현하는 여성의 복식. 여성의 복식을 여기서 한번 보면요. 블라우스를 먼저 착용을 하고 그 다음 아래쪽 하의에 롱 스커트를 입고 그 롱 스커트 앞에 에이프런이라는 앞치마를 장식적인 용도로 하고 그 다음 의복의 복식의 마지막 마무리를 콜셋 벨트를 허리에다가 쫙 조여줌으로써 여성들이 가지는 그런 입체적인 어떤 실루엣을 표현하게 되었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블라우스를 한번 살펴보면요. 이 블라우스라는 명칭은 사실은 우리가 현대의 그 옛날의 복식을 보면서 그냥 지어낸 명칭이라고 보면 돼요. 그때 당시에 정말 이 복식을 블라우스로 불렀는지 안 불렀는지는 아무도 알 수가 없는 내용이죠. 근데 이제 오늘날 형식으로 봤으니 이제 블라우스다라고 이거는 요즘에 이제 연구한 학자들이 이렇게 명명을 한 거라고 보면 되고요. 초기 형태는 어떻게 했느냐? 직사각형의 천을 어깨에 숄처럼 이렇게 두르고요. 그 양 끝을 허리에 스커트 속으로 이렇게 집어넣은 거라고 보면 돼요. 무슨 어떤 형태인지 아시겠죠? 직사각형의 긴 천을
어깨에 두르고 양 끝 앞에서 여며서 이것을 허리 벨트에다가 집어넣는 형태로 초기의 블라우스는 그런 흔적들이 많이 보입니다. 이것이 점점 발달해서 어떻게 바느질법이 발달을 하면서 좁은 소매, 팔을 넣을 수 있는 좁은 소매가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몸판이 전체적으로 몸에 밀착되면서 가슴을 노출하는 그런 몸에 꼭 맞는 스타일로 이제 바느질이 되었다. 블라우스가 요것이 요렇게 이제 변화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면 좋겠고요. 그것을 일명 이제 상의의 블라우스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고요. 그 다음 하의 쪽으로는요, 롱 스커트를 입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특징이 뭐냐, 수평의 층계식 디자인으로 앞중심에 V자 형태로 되어 있는 그런 것들도 있고, 크고 대담한 계약적인 선무늬로 장식이 된 층계형 디자인이다. 층계형. 자, 이렇게 되는 것을 얘기하죠. 이러한 식으로 밑으로 내려오면서 자꾸 이렇게 커지면서, 크리스마스 트리인가요, 이게? 여기가 허리가 되겠죠. 여기 허리에 벨트, 이렇게 표현하는 거. 그래서 이러한 층계형, 가장 대표적인 층계형, 여러분들이 잘 아는 프랑스 캉캉 춤출 때 그 입는 그런 스커트 같은 거 있죠. 그런 것들인데, 요것을 오늘날 스커트 유형의 어떤 명칭으로 하면은 티어드 스커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러한 형태로 스커트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 혹은 또 앞 중앙선이 V자로 이 스커트의 모양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처지는 형태로 구성이 되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대담한 비약적인 선무늬가 또 표현이 된다고 얘기를 했는데, 자, 스커트의 모양이 전체적으로 아래로 이렇게 퍼지는 형태고, 허리를 콜셋으로 꽉 조아주고, 그 다음 상의는 또 어떻게 해요? 이렇게 몸에 꼭 끼는, 그 다음에 가슴이 이렇게 파이는 이러한 블라우스가 착용이 된다 했을 때, 이 허리는 좀 더 가늘어 보이게 됩니다. 왜? 이 밑에가 훨씬 더 넓기 때문에, 이 밑에가 넓으면 넓을수록 허리는 어떻게 해요? 좀 더 가늘어 보이는 그런 착시 효과를 가질 수 있어서 전체적으로 여성들의 입체적인 실루엣이 완성이 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에이프론은요, 특별히 장식적인 목적으로 사용이 됐다고 했는데, 이 앞에다가 이렇게, 잘못 그렸네요. 이렇게 이제 생겼는데, 이걸 일명 사람의 사람이 혀를 갖다가 바깥으로 이렇게 쭉 내밀 수 있다면, 이런 사람의 혀 모양의 에이프론이 장식 용도로 사용이 됐다라고 표현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에이프론하고 여기다가 콜셋 벨트가 이렇게 확 조여지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때 시대에 튜닉이라는 것도 있어서, 자, 튜닉은 T자형 원피스 드레스다라고 머리에 우리가 모든 시대의 복식에 이러한 튜닉은 다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튜닉도 이때 보여줬고, 이제 머리 장식 같은 경우 아까 그림에서 여러분들이 많이 봤을 것입니다. 컬이죠. 이게 갑자기 넘어갔네요. 자, 컬을 이렇게 하고 있고, 탈의 머리는 이렇게 머리 꽈서 이렇게 머리 올린 거, 그 다음 여러 가지 모자 형태도 사용이 됐다고 얘기를 합니다. 신발은 맨발이 아마 주가 아니었을까 생각하고요. 권력이나 어떤 자기 계급에 따라서 샌달이나 부츠 같은 이런 가죽도 신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장신구에서 아까 여러분들 머리 위에 보석류 같은 것들을 화려하게 올린 것들을 아마 봤을 겁니다. 그래서 사치스러운 장신구와 보석, 세련된 금속 세공 기술이 이때는 발전을 했다라는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유일하게 이제 이때에 보면은 좀 더 이제 화려하게 표현하는 이런 세공 기술이 이 나라에 이제 더 많이 발전을 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아까 앞서 이제 앞에서 여러분들이 받는 그런 그림들인데요. 이게 이제 벽화에, 아까는 요 그림만 따로 떼서 봤는데, 이게 벽에 실제로 그려진 그런 모습이고요.
뭐 여기에 보면은 제가 이거는 이제 그림을 좀 키워놨네요. 키워놨는데 자 원래는 이렇게 되는 거고, 여기에도 보면은 자연물을 좀 더 이렇게 화려하게 표현해 놓은 그런 화병인가요? 일종의 그런 것들이 보여지고요. 요거는 제가 조금 더 키워보겠습니다. 어느 장식에 사용된 부조라고 해야 되나요? 부조인데 여기에 보면은 남자가 착용하고 있는 로잉크로스의 어떤 이런 모습을 좀 상세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여러 가지 그림 자료나 유물 자료들이 그때 정말 오래된 시기에 복식을 이용하는데 아주 좋은 자료가 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 이렇게 설명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성들의 입체적인 실루엣을 표현한 그러한 그림을 도회적으로 좀 더 디테일하게 한번 살펴보면요. 이것이 이제 크리트를 가장 상징하는 그런 뱀을 든 여신상이라는 제목의 조각인가요? 조각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 그림, 이 조각이 결국은 크리트의 복식을 설명해주는 가장 주된 재료가 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머리 위에는 지금 어떤 동물이 올라가 있는 건데 양쪽 손에 지금 뱀을 들고 있어요. 그래서 뱀이라는 것은 고대시대에 뭐 권력을 상징하는 그런 수단인데 누가 들고 있다는 거예요? 여자가 그 권력을 쥐고 있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 거고요. 이렇게 재단이 되고 그다음 바느질이 돼서 양쪽 팔에 꽉 끼는 듯한 이러한 후기형 블라우스를 지금 채택을 하고 있는데, 상당히 지금 이 동상에서 보면은 노골적으로 지금 여성의 가슴을 이렇게 부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집트에서는 임신한 듯한 그런 사람들의 모습, 그래서 로잉크로스의 뒤를 올리고 앞을 내려서 아랫배가 이렇게 도드라지게 표현하는 그러한 방법이 이제 다산을 숭상하는 어떤 그러한 복식의 착용법이라고 얘기를 하면은, 여기는 이제 모계 사회니까 주로 여신상이나 이런 것들에 보면은 여성을 상징하는 이런 그 가슴을 아주 이렇게 드러내놓는 이러한 복식의 표현 방법이 다산을 숭상하는 그런 방식이 아닌가라고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 층계형으로 된 티어드 스커트에 혀 모양으로 된 사람의 혀, 내미 모양 같은 이런 혀 모양으로 된 장식용 앞치마를 하고, 가슴 아래서부터 허리 끝까지 이렇게 넓은 금속이나 가죽으로 된 이런 콘셉트 벨트를 하고 있는 여신상의 모습이 가장 대표적이다. 그래서 요거를 그림으로 한번 이렇게 상세하게 그려봤더니 이러한 형태, 이러한 형태의 어떤 스커트형이 이렇게 그려지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다음 블라우스를 아주 상세하게 이렇게 그림으로 한번 표현해 놓은 이런 그림들도 있더라는 겁니다. 자, 요것이 입체적인 크리트의 여성 복식의 실루엣이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고요. 자, 이쯤에서 이제 그럼 차별화되는 이집트 복식과 크리트 복식의 차이를 한번 살펴보면, 이집트 복식은 뭐가 중요하죠? 한 장의 긴 천, 큰 천을 몸에 두르고 끈이나 이런 것들로 조여매었을 때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이런 드레이프, 주름의 표현이 특징인데, 몸의 외형선을 어떻게 정확하게 볼 수 있는 그런 것은 아니다. 그죠? 근데 이제 크리트의 이러한 이제 복식의 형태를 살펴보면은 정말로 이제 어떤 우리가 표현하는 S자형의 그러한 여성의 입체적인 그런 굴곡이 표현되는 그러한 형태로 되어 있어서, 유독 고대에서 이렇게 이집트와 크리트의 복식은 동시대에 있는 복식이지만 차이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크리트의 복식의 어떤 입체감을 표현해주는 그런 실루엣이 지금까지 제가 설명을 하면서 어떻게 해서 이러한 것이 가능했고 하는 거를 여러분들이 이번 시간에 이해하는 것이 가장 큰 포인트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이제 한번 그림을 한번 보게 되면요. 요거는 이제 물론 크리트의 복식에 영향을 받은 것 같은, 아니 혹은 크리트 복식의 특징과 유사한 현대복의 컬렉션들을 이제 요것도 역시 학생 작품입니다. 학생이 직접 컬렉션 잡지를 일일이 다 찾아서 이렇게 붙여 놓은 거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간혹 과제를 하다 보면은 좀 아쉬운 부분들이 인터넷상에 떠 있는 것들 이미 정리가 된 자료들을 많이 이제 담아서 이렇게 보내주는데, 이제 그러한 자료보다도 여러분들의 이제 어떤 시각적인 안목이나 이런 것들을 좀 높이고자 한다면 컬렉션 자료들을 많이 찾아보고, 정말 많은 컬렉션 자료들을 찾아보고 거기에서 유사한 어떤 복식의 특징들을 이렇게 캡처해서 붙여주면은 훨씬 여러분들의 안목이 좀 더 앞으로도 높아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것이다. 물론 이제 수월하게 공부를 하는 방법은 남이 정리해 놓은 것들을 가지고 좀 더 빠른 시간에 보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급히 먹는 밥이 체한다 그랬죠. 그래서 이런 감각이나 이런 것들은 시간을 두고 여러분들한테 서서히 이렇게 받아들여져야 되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컬렉션이라든지 이런 것들, 자료들을 거기에서 한번 여러분들이 꼼꼼하게 찾아본다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이 친구는 제가 그때 수업을 할 때 정말 컬렉션 잡지를 갖다 놓고 그것을 잘라가면서 이렇게 붙였던 거를 제가 봤었기 때문에 상당히 이게 시간을 많이 요하는데도 아주 열심히 잘하는 그런 사례여서 제가 여기다가 이제 표현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티어드 스커트 형태, 그 다음에 여기도 이제 거의 대부분이 이렇게 스커트 밑이 이렇게 밑으로 퍼지면서 되는 티어드 스커트 형태를 많이 찾아놨고요. 그 다음에 이제 콜셋 벨트를 좀 상징하는 이런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보면은 이제 콜셋 같은 어떤 그런 콜셋 벨트는 아닌데 콜셋의 어떤 그런 느낌을 살린 그런 이제 상의예요. 상의. 근데 흡사 지금 여기에서 입고 있는 이런 것을 보면은 이게 블라우스, 크리트 시대에 표현되었던 그런 블라우스의 형태와 거의 유사한 것들을 이렇게 찾아놓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도 얘기를 했다시피 이런 티어드 스커트면 여기에 대한 자기의 견해를 사실은 밑에다가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한번 해볼 수 있으면은 더할 나위 없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거의 시간이 다 됐는데요. 이번 주 그래서 과제는 어떻게 제가 정리를 했느냐면은 크리트 복식의 특징을 간단히 설명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문제를 내고 나면은 이제 학생들에 따라서 답이 참 많이 달라지는 경우가 있어요. 어떻게 달라지느냐 하면은 뭐 그냥 밑에다가 입체적 실루엣이라고 적는 학생들이 있겠죠. 물론 가슴이 뜨끔한가요? 어떻게? 그래서 이제 그렇게 적는 것보다는 왜 그러면은 그런 입체적 실루엣이 만들어졌는지에 대한 여러분들이 그냥 느끼는 솔직한 그런 견해들을 같이 말로 좀 만들어서 한번 적어주면 좋겠다. 그 다음 두 번째, 이제 크리트 복식이 고대 다른 시대의 복식과 형태적인 특징을 다르게 표현하는 이유는 뭘까? 뭐 굳이 우리가 여러분이나 저나 그 시대에 안 살았기 때문에 정답이라고 표현하기는 좀 뭐하지만 우리가 크리트 복식에 대한 것들을 이렇게 이제 한번 살펴보고 나니 왜 달랐을까에 대한 여러분들의 추측, 내가 그렇게 추측했으면 좋겠다라고 했던 그런 추측의 방향성이 좀 같았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한번 정리를 해봐라.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크리트 복식과 유사한 현대 패션의 디자인을 5개 이상 찾아서 스크랩하고 유사 복식 명칭을 적고 여기다가 한 가지만 덧붙인다면 왜 여러분들이 같다고 생각했는지에 대한 여러분들의 견해도 간단하게 적어서 해주면은 더할 나위 없이 좋겠다. 자, 그리고 이제 제가 마지막으로 여러분들한테 하나 당부를 한다면요, 과제를 하는 데 있어서 이제 어떤 친구들 같은 경우는 과제를 보낼 때 제가 중간중간에 피드백을 해서 이제 메일로 이렇게 보내드리니까
계속 수정해서 사실은 한 두 번까지 수정을 해서 이렇게 저한테 보내는 친구들도 있고요. 혹은 이제 나는 그냥 과제 냈어 라고 이제 아주 편안하게 있는 그런 친구들이 있기도 한데, 이제 두 번 이상 저한테 이제 피드백을 해서 보낸 친구에서 사례를 하나 소개를 하면은 뒤에 꼼꼼하게 정말 참고 문헌, 그러니까 내가 이거는 어느 사이트에서 받고 어떤 부분은 또 어느 사이트에서 받고 해서, 그러니까 자기가 어떤 자료를 참고했다라는 것을 가장 뒤에다가 뒷페이지에다가 그렇게 표현해 놓은 그런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정도가 된다면 뭐 하나의 우리가 앞으로 만들어내야 되는, 여러분들이 이제 각 시대를 개인별로 다 이제 공부를 한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PT까지도 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럴 때 완벽한 자료를 만들어내는데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습관이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봤던 어떤 그런 사이트라든지 그 다음에 링크라든지 이런 것들을 사실은 특정 어떤 뭐 파일에다가 이렇게 계속 붙여놓는 그런 습관을 이렇게 기르면 나중에 여러분들이 과제를 할 때 훨씬 내가 이 봤던 이런 것들이 도대체 어디서 봤지? 그런 것들을 고민하지 않아도 되게끔, 그래서 이제 레퍼런스라고 얘기를 하거나 혹은 참고 자료, 문헌 이런 것들을 또 좀 정리를 별도로 해놓는 그런 습관을 들인다면 나중에도 훨씬 좀 편하게 여러분들 작업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수업을 하고요. 다음 주에는 그리스 복식, 여기에 이제 부제를 한번 볼까요? 엄격한 비례와 균형의 조화로 탄생한 그리스의 복식이다 해서 요것에 대한 내용을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과 또 같이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 코로나 사태가 언제 종결이 될지, 빨리 종결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은 여러분들이나 저나 똑같은 아마 심정일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당부하는 사항이, 주변에 요즘 보면은 20대들이 오히려 여기에 대한 경각심이 좀 덜한 것 같더라고요. 나오면서 마스크를 안 하고 나온다든지, 혹은 뭐 그냥 나는 괜찮겠지라는 어떤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은데, 우리가 이 상황을 하루빨리 종식을 하려면은 서로 간에 지켜야 될 그런 예절, 사회적 거리 두기라든지 마스크 하기라든지 혹은 개인 위생에 누구보다도 더욱더 철저하게 대비를 하는 것이 빨리 이 상황을 벗어나는 길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그러면은 다음 한 주도 건강한 한 주 되기 바라며 오늘 수업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